10월 첫 주 포트폴리오 운영 현황에 대한 생각 정리입니다. 여전히 저는 한국에 대한 집중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무려 85% 이상이며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15% 미만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배당 ETF들의 비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개별 주식 배당주들에 대한 비중은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드디어 한 달 뒤 23년도 11월이 오면 ISA 계좌 3년차 만기가 돼서 연금저축 계좌로 이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개별 주식 비중이 한 번 더 크게 줄어들고 배당 ETF들의 비중이 높아질 예정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ISA 만기 시 이관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전부 다 팔아서 현금화시키고 연금저축계좌로 금액을 이관시켜야만 합니다. 이 배당 ETF 비중을 높여가는 선택이 꼭 비과세 혜택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성과 측면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선택 중인 것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배당률을 먼저 살펴보면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조금 올라서 5.9%의 배당률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강력한 비교 대상이자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개별 주식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SK텔레콤의 경우에도 최근에 5만원 이상으로 주가가 한번 올라서 배당률이 6.4%이나 이 개별 주식들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정 부분 ISA 계좌에서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일회성 배당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목돈을 투자하여 배당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6.4% 배당금을 지급받아서 15.4% 세금을 납부하면 세후 배당금으로는 5.5%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당률 차원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주의 배당금이 더 높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배당금 성장률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2018년도 분배금 총 합계가 500원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73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는 2,000원을 지급되던 것이 22년도에는 3,320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지난 5년간 상승률은 66%가 상승을 하였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46%가 상승했기 때문에 지난 5년간의 배당금 성장률은 SK텔레콤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의 특징 중에 하나로는 배당금은 높은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주가 성장 10년간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7,600원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서 1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60%나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 SK텔레콤의 경우에는 10년 전 주가가 42,500원 정도였던 것이 최근에 55,500원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 정도 되는 주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주가 성장 차원이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분기 1회 분기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배당금도 균등하게 꼬박꼬박 지급을 한다는 차원인 것 같고,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배당 주기가 연 1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며, 편입 종목의 숫자가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는 30개, 금융사들의 약 40% 정도 비중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이 투자가 되고 있고, 통신 3사에도 투자가 되고 있어서 통신사의 비중이 약 9% 투자가 돼서 사실상 금융사와 통신사가 약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은 딱 통신사 한 개에 집중 투자되는 셈이죠. 이 아리랑 고배당 ETF는 사실 국내 30개 기업들의 분산 투자가 되고는 있지만 엄연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단 한 개 국가에 집중 투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코스피 또는 S&P 500 같은 대상, 지수 투자처럼 수백 개 대상이 아닌 30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죠. S&P 500 대비 분산 투자 효과는 무려 17분의 1 수준입니다. 아리랑 구비당주의 경우에는 30개 기업에 투자를 하는 데에 비해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의 경우에는 500개 기업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분산 투자 효과가 17배나 투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랑 고배당주도 사실 인덱스 투자, 지수형 투자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집중 투자형 헤지 펀드의 성격과 더 유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개 기업들 정도로 분산 투자가 되지만 사실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50% 비중은 금융산업과 통신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형 악재나 위기가 발생을 한다면 금융과 통신 관련 악재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타격이 심할 집중 투자 대상이기도 합니다. 한국형 악재가 정말로 생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는 당연히 생길 수도 있으며 금융사 또는 통신사의 악재가 생길 수도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도 당연히 악재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배당 ETF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그리고 관리가 필요 없는 재미없는 안전한 배당 ETF 투자라고만 바라보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도도 있는 액티브 투자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재밌기도 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한 장기적인 투자 항해에서 투자 대상별로 깊게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투자항에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나의 목표와 일치하는 나의 성향과도 맞는 전략인지를 따져봐야 되며 그리고 그 근거는 도대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 한 2억 정도 투자를 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만원짜리 주식 또는 5만원짜리 주식 같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뭘 그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지 라는 부분이 떠오르기 때문인데 5만원짜리를 1천만원어치 투자를 한다면 실제로 1000만원 투자이지 5만원짜리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탑재된 잘못된 본능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근거와 투자 원칙은 지금도 유효한지를 매월 그리고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점검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원칙이 만약 깨졌다면 어떻게 실제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칙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원칙이 그냥 좀 연습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원칙대로 행동해야 할 때 정작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는 사람의 탑재된 방해 본능, 손실회피 본능 때문입니다.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용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